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현재 약 한 17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서진수라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몸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략 한 10번 정도 이 세상의 변화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무사히 제대해서 나중에 취업하실 때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밖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뭐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회사를 뭐 이렇게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서 물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좋은 거죠 뭐 하고 맙니다.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우리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고 당신이 와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취업하실 때 그걸 면접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뭐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개념과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어젠다를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좀 식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건 무섭죠, 그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 또 심하게는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까지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로봇, 이게 인공지능과 합쳐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또 사람을 두렵게 하는 또 그런 기술이에요. 드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곤할 때 차에서 자고 차가 그냥 알아서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것도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얘도 많이 나오고요. 블록체인, 최근에 우리 사회를 많이 들었다 놨다 했던 기술이 블록체인이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 기술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잘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총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인공지능, 로봇, 뭐 드론, 뭐 이런 특정한 기술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잘 섞어서 마치 요리처럼 소금, 설탕, 뭐 양념, 닭고기 이런 거 섞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서 맛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뭐 이렇게 종합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야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러면 야 그거 인공지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 아디다스가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의 영상이에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신발을 만들 때 사람이 이렇게 가위를 들고 사람이 바늘을 들고 이렇게 막 자르고 바늘로 바느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가위질을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바느질을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냐는 거죠. 사람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컴퓨터한테 야 이렇게 가위질해, 이렇게 바느질해, 이걸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하고 이 기계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컴퓨터보다 기계보다 가위질을 더 잘할 거야, 더 오래 할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24시간 가위질을 하겠어요? 기계는 하잖아요. 365일 가위질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죠? 근데 기계는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전부 다 직접 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걸어 다녔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저 차하고 경주에서 이겨야지. 차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당연히 차를 못 이기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예요. 자,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그죠? 큰 변화가 있었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을 한 거고 3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을 했지만 생산 과정에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은 일부 들어가고 그 자리에 기계가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인데 요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도중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이 하던 많은 역할을 조금 전에 보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를 잘 적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살아남을 거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퇴보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저희가 대부분 뭐가 생각이 나느냐? 스마트 팩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제조업에 맞춰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공장 자동화, 공장을 돌릴 때 사람이 하던 걸 컴퓨터나 인공지능으로 기계로 대체하겠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골자인데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요. 공장이 아닌 제조업이 아닌 곳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이런 데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 없을까요? 라는 얘기죠.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예제로 사례로 제조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인가? 뭐 그러면 뭐 나는 유통에 있는데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골자는 제조업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앞에서 보신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첨단 기술과 기법을 활용해서 앞에서 보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아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들어가는 인건비 줄여서 물건을 싸게 만들겠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아니에요.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싸다고 무조건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핸드폰 중에 뭐 100만 원 넘는 핸드폰 얼마나 많아요. 비싼 핸드폰.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싸더라도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할 때 무조건 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찾을 때 조금 전에 보신 다양한 기술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제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예제로 많이 나오는 곳이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과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자,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은 지금 보시는 대로 한 가정당 평균 출산율이 6명이 넘어요. 주민번호 앞자리가 6자이신 분들, 형제가 보통 6명, 5명, 6명, 7명 이렇게 되신 분이 많아요. 대신에 사망하는 평균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반면에 일본이 있죠. 일본은 1960년대에 한 가정당 평균 출산율이 2명이에요. 독일도 2명 조금 넘고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0년 후반 70년 한국 인구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소저출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독일하고 일본은 한국은 1960년대에 한 가정당 6명이 태어났지만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2명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저출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1960년대부터 벌써 저출산 때문에 야,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이후부터 독일하고 일본은 그 대안으로 첫 번째 썼던 방법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것도 답이 아니죠. 그쪽에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인건비가 오르는데 사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독일은 1980년대부터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을 자동화시킬까? 그래서 몇십 년간 이 연구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례 보면 독일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 한 20년 전부터 그거 연구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1980년대 정도부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존재,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죠. 자, 미국은 사람이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독일, 일본 이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전 속도는 되게 빠른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돈으로 다 사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 스카우트 해가고요. 훌륭한 기술 가진 회사들 다 돈 주고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첨단 기술도 인공지능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나는 전공이 컴퓨터도 아니고 나는 전공이 로봇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야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분야는 기술 자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치면 어떤 사람은 핸드폰 자체를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전부 다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퀴가 잘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술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원리는 잘 몰라도요, 사진 찍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 잘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드론의 원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드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배송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원리는 내가 잘 몰라도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술 쪽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또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내 전공이 기술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오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새로 나온다고 무서워서 잠 못 자고 뭐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설레어서 잠을 못 자면 못 자지. 어떤 기술이 있을까? 또 새로운 기능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기술만 보지 마시고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를 하시면 아주 훌륭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국가들,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특히 기술 쪽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만들어져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를 연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